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자, 이곳 남부지방에는 거의 2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달 가까이, 뭐 한 달은 아니지만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장마. 참 어떻게 보면 벌 키우기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다 뭐 지구가 이제 그 오염이 돼 가지고 뭐 그렇다고들 하는데, 자, 아무튼 뭐 상황이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우리 벌쟁이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 키우기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불고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엊그저께 솔직한 얘기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름하여 9월의 양봉관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타이틀을. 제가 짚어드릴 내용은 약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압축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작업은 이제 방제에 대해서, 진드기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다 외울란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10가지 정도가 돼. 자, 제가 이래봬도 공무원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진 사람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소시적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벌통 주변에 소독하기, 그 다음에 이제 벌통 내부의 먹이 관리, 그 다음에 화분떡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넣으면은 얼만큼 넣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는 벌 현상이 있어요. 벌통 앞에 보면 이제 기는 벌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기는 벌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벌의 천적에 대해서, 천적이 많죠. 예를 들면 뭐 말벌, 두꺼비, 사마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단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소비의 수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러니까 농약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를 다 외우죠. 제가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면 지금쯤 어디 면장 정도는 해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뭐 머리가 돌대가리여서 공무 시험에 떨어진 걸 누구를 뭐 원망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현재 제 상태에 따라서, 제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 영상을 이제 보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제 영상 컨셉이 그래요. 컨셉이 그렇다 보니까 꿀벌은 내 친구 영상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영상을 찍게 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집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말 좀 하라 그래, 말 좀. 입에서 곰팡이가 쓸겠다고, 입에 거미줄 치겠다고. 그 말을 워낙에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보고 돌부처 같대, 돌부처. 응? 그 정도로 말이 없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근데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 아무튼, 자, 지난번 이제 벌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벌이 좀 약했어요. 약해가지고 이번 거는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봐가면서 앞으로는 좀 영상도 벌통을 좀 봐가면서 찍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떠들떠 봤는데 여기까지만 봤어요. 근데 벌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압축을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압축을 해 놓은 상태고, 하나, 둘, 셋, 넷, 5장 벌입니다. 5장 벌이고요. 벌을 일단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은 괜찮죠. 뭐 이 정도로 많이 붙어 있어요. 압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압축이 이렇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이렇게 그 헛집도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고,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어떤 분이 이제 착봉이 약하다 뭐 이렇게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고, 아무튼 뭐 요거는 착봉은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착봉을 할 때는 좀 굉장히 좀 야물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야물게, 전라도 말로 야물게, 경상도 말로는 뭐지? 경상도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모르겠고, 아무튼 뭐 전라도 말로는 야물딱지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 벌이 착봉이 돼 있고, 먹이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먹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뛸 때 혹시 여기 여왕이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왕이 없죠? 여왕이 거기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산란을 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 먹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요건 먹이가 있고 이제 봉판이 좀 있는데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많이 더우니까 벌들이 이쪽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산란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산란이 이제 넘어서 충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봉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번째 장이고요. 자, 요거 역시도 아주 뭐 산란이 아주 조밀하게 나갔고, 먹이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젖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요. 이 소비가 이제 젖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야지, 젖이 말라버리게 되면 이제 그 한마디로 젖된 거예요. 젖이 항상 4일령 5일령 요 정도 되는 충이 젖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야지, 젖이 만약 별로 없고 삐쩍 말라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젖된 겁니다. 저는 젖된 거라 그랬어요. 자, 봉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봉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뭐 이 정도면은 착봉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착봉이 아주 양호하죠. 먹이가 살짝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도 벌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이제 수유실이고, 여기는 이제 휴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우니까, 이제 봉판에서도 열이 나고 이렇게 좀 더우니까 이제 이쪽으로 벌들이 와서 좀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착봉은 이 정도로,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착봉은 빵빵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은 여기 있는 휴게실에 있던 벌들이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요쪽으로 들어가갖고 이제 벌들을 이제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많이 좀 덥더라도 밤에는 약간 좀 시원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미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개미산을 쓰고 있는데, 요 개미산 비가드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벌을 보셨고요. 자, 이제 10가지를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짚어 드리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압축 관리입니다. 압축. 이제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살살 불게 되면 화분떡이 안 들어갔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화분이래.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최대 산란이 들어갑니다. 이제 최대 산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최대 산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압축을 잘 해줘야 돼요. 방금 보셨던 거 있죠?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압축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압축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압축을 나는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나는 내가 살짝 미친 척해, 나는 살짝 미친놈이야, 압축할 때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압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압축을 빵빵하게 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압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막 오맷벌 가지고 뭐 한 장 갖다 놓고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압축을 그 정도로 압축을 빵빵하게 해주는 게 일단 기본이다. 압축을 빵빵하게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비가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벌에다가 소비를 10장을 넣었어. 10장을 넣게 되면 이 벌들이 이 손바닥만큼, 이 벌통 하나에 요만큼 손바닥만하게 양쪽으로 쭉 이렇게 산란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유 관리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온도 관리, 습도 관리, 그리고 병균으로부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진드기로부터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유치원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10명. 그런데 착봉을 허술하게 해버리게 되면 유치원 선생 한 명이 한 30명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리하는 게 딱 10명이 적정선인데 30명을 관리하게 되면 제대로 된 맨투맨 교육이 안 되겠죠. 관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사고도 나고, 얘가 얘 때렸는데도 선생님이 몰라. 그럴 정도로 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선생 한 분한테 10명의 아이들을 딱 맡겨놓으면 아주 관리를 아주 살뜰하게, 얘는 뭘 좋아하고 뭐에 재능이 있고, 얘는 참 사교성이 좋고, 얘는 치마를 입는 걸 좋아하고, 얘는 구두를 신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의 착봉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벌들이 이 벌통 내부의 관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 한 명한테 30명을 맡겨놓고 월급을 좀 올려줄게,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 그게 이제 월급을 올려주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30명이 힘든 건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월급을 올려준다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을 산란을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착봉을 튼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이것처럼 요 정도만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착봉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착봉을 잘 해주게 되면 진드기 로부터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이게 착봉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진드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착봉이 잘 돼 있는 경우에는 진드기도 좀 덜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방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방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양봉에는, 양봉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드기약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 진드기, 저 진드기, 그 진드기, 어제 그 진드기, 옆집 진드기, 앞집 진드기, 아주 별의별 오만 카피 제품이 그만큼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다 거의 다 아미트라지 성분도 많고, 아미트라지 성분이라는 것은 농약 성분이죠. 플로바이트 성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약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약재를 어떤 약재를 써라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약재를 써요.
농약성 약재를 쓰든 아니면은 뭐 천연 약재를 쓰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농약성 약재를 쓰는 것이 진드기가 더 잘 죽습니다.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천연 약재는 자주 써야 되고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연 약재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지만 개미산, 옥살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천연 식물에서 나오는 약재를 조제해 갖고 만든 천연 약재,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뭐 굳이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농약성 약재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 일체 쓰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든 약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개미산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살산도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는벌은 지금 이 라인에 지금 32통이거든요. 이 라인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기는벌 한 마리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뭐 진드기 관리는 제 나름대로 진짜 10수년 동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진드기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이제 천연 약재도 만들어냈고, 처음엔 천연 약재가 별로 약효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벌쟁이라고 하면 천연 약재 정도 천연 약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누가 가르쳐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정도 하나, 천연 약재 정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벌쟁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옥살산이나 개미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는 벌은 단 한 마리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전에도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통을 벌을 쭈르리 놨다고 하면 한 마리나 2마리 정도가 기어 다닌다. 그러면 그나마 양호하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내 눈에 한 10마리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벌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9구단 2단부터 다시 외워야 돼, 그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벌한 지가 8년이 됐는데 기는 벌이 좀 나오는 걸 가지고 9구단을 다시 배우라고? 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만의 착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로 기는 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는 벌이 10통에 2마리 정도는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뭐 2마리, 1마리, 3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드기 약재를 하는 것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약재를 쓰든 간에 5일에 한 번씩 4번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15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2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대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그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강남 스타일이니까 오빤 강남 스타일. 자,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누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벌통 앞에 앉아갖고 강남 스타일 춤을 추질 않나.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먹이 관리에 대해서 좀 먹이 관리가 아니라 소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벌통이 이렇게 쭈루리 있으면은 소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소독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산뜻하게, 그쵸?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소독을 하는 방법은 소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소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벌통이 부젖병에 걸렸다, 아니면 설사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벌통 요 자리에 또 걸려요. 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다에 주구장창 걸려요. 이게 꼭 요 자리에서만 또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소독을 해주는 방법은 한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산화 염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금을 뿌려주는 겁니다. 소금을 한 줌 잡아가지고 소금 한 줌을 가지고 벌통 하나 정도를 주변에 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닥에도 좀 뿌려주고 앞에도 좀 뿌려주고 옆에도 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소금 한 줌으로 벌통 하나를 소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 농약방에 가면은 그 새들이 싫어하는 냄새, 그 다음에 벌들이 싫어하는 냄새, 벌들이 싫어하진 않고 곤충들이 싫어하는 냄새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10만원어치 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이랑 5대5로 희석을 해갖고 뿌려주는 겁니다. 주위에. 그러면은 이제 짜잔한 자질구레한 그 균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제 소금 살 돈이 너무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해, 소금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바닷물을 퍼가지고 조로로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아무튼 그 소독은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해주게 되면 좋다. 소독을 자주 해주면 참 좋아. 참 좋습니다. 아무튼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벌통 내부를 보게 되면 그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벌통 바닥을.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닥을 보죠. 바닥을 보면 지금 바닥이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 바닥이 깨끗한 이유는 벌들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바닥이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은 대문 앞에도 쓰레기가 막 몇 개 널려 있고, 그 다음에 대문 앞에 풀도 막 자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집 여자는 굉장히 게을러 터진 여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아픈 여자야.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문만 봐도 이 집은 여자가 아프거나 남자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부부가 똑같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집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듯이 이 벌들도 이 바닥이 지저분해. 그렇게 되면 이 벌들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바닥에 막 소비소충도 겨다니고, 바닥에 막 유충도 막 떨어져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벌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 벌은 굉장히 좀 약군이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벌을 보태주거나 아니면은 합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벌을 압축시키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통 바닥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죠? 자,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래봬도 10개를 다 기억해야 될 텐데, 내가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봬도 공무원 시험을 2번 떨어진 사람이야. 자, 아무튼 제가 공무원 시험 떨어져갖고 여자한테도 차였잖아, 그때. 뭐 지난 얘기지만. 자, 그 다음으로 먹이 관리입니다. 먹이 관리. 자, 아무튼 내가 떨어졌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나를 찬 그 여자는 어디에서 지금 나처럼 늙어갈지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잘난 놈을 만나갖고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사는지. 에이, 참, 아무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먹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30% 전후가 가장 적정한 먹이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건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이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 월동사양 들어가기 전까지 30%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 5장 중에서 4장이 먹이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 장 하나만 떡으로 된 먹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평균을 내버리면 20% 평균 먹이 양이 20%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30% 정도를 유지해 주면 된다. 그래서 30%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봉지 사양을 하나 또 올려주고 30%가 충분하다 싶으면 다음 통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 먹이 양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 뭔 소리냐? 그러지 말고 먹이를 한 10%만 유지해 주면 나중에 90% 이게 소비라고 봤을 때 먹이 양을 10%만 해주고 나머지 90%를 비워두게 되면 산란을 90% 받을 거 아니냐. 어? 근데 뭐하러 30% 먹이 공간을 쓸데없이 메워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벌들의 습성을 알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들은 이제 자기가 먹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산란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육아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만약에 근데 그 먹이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산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먹여 살릴 만큼만 이제 그 산란 육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제 부인이 있는데 내가 한 달에 그 보통 한 400만 원 정도씩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400만 원에 맞춰서 물론 예를 들어서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제 한 달 그 월급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요즘에 기본적으로 다 400만 원씩 정도는 갖다 주잖아요. 그쵸? 못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400만 원 정도씩을 집에 갖다 주는 게 평균적입니다. 요즘에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10만 원짜리 갖고 가봤자 마트 가봤자 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400만 원을 갖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근데 400만 원을 준데 애를 한 5명 정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애를 5명 키우려면 한 1,500만 원씩은 벌어다 줘야 돼, 매달.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듯이 얘네들도 그 먹이에 맞춰서 이 들어오는 먹이 양에 맞춰서 육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 먹이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그 30% 정도 먹이를 채워주면 나머지 공간은 육아로 활용을 하더라. 저의 풍부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먹이 관리는 그 정도 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이 문제입니다. 화분떡이 지금은 화분떡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죠. 화분떡이 들어오는데 화분떡이 들어오는 건 좋아. 그러면 화분떡이 계속 들어오면은 굳이 대용 화분떡을 안 넣어줘도 되지 않느냐. 화분이 자연에서 질 좋고 아주 고밀도의 영양분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 화분떡을 뭐하러 넣어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밥을 먹고 밥을 식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디저트로 이제 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디저트로 또 뭘 먹잖아요, 후식으로. 그쵸? 돼지갈비를 먹으면 냉면을 먹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자연 화분에서 이제 먹이도 영양분을 습득을 하지만 또 이제 나머지로 또 부족한 영양분이 있어요. 부족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영양분을 또 대용 화분떡에서도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 또 화분떡, 자연 화분이 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대용 화분떡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듯이 이 화분떡은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놓여 있어야 된다. 요 말씀을, 그래야 최대 산란이 나간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떡 넣어주는 양은 얼마나 넣어주냐. 이걸 많이 넣어주게 되면 소비소충이 불불 거려요. 그렇지만 아까 보셨죠? 소비소충 하나도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그 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비소충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소비소충도 벌이 강하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화분떡을 넣어주는 양은, 그러니까 한 7몇 벌 된다. 그러면 화분떡 1kg짜리 하나를 넣어주고, 5몇 벌, 이것처럼 한 5몇 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 반 개를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한 2매나 3매 수준이다. 그 3매 정도 된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넣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매 벌이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 넣어주는 것을 적정 그 양으로 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냐. 뭐 제가 생각하면 열흘에 한 번 정도씩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이제 화분떡 유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름에 뜨겁고 하니까 뭐 이 사양수에다가 뭐 영양제를 타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영양제가 아닙니다. 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그런 영양제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연산, 자연꿀, 자연으로 들어오는 화분, 요것이 벌들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고 세계 최고로 좋은 그 영양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분유가 아무리 세계 최첨단 최고의 기술로 개발된 분유라 하더라도 엄마 전만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유보다 좋은 분유다? 아무리 그 분유를 잘 만들고 그래도 분유 회사에서 마저 광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 모유보다 더 좋습니다, 이 분유는. 이렇게 광고했다가는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몰매 맞아 죽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엄마 모유보다 좋은 분유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벌들에게 최고 좋은 그 영양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영양제가 아니고, 자연에서 나오는 화분, 자연에서 나오는 꿀이 벌들에게 최고의 영양식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늘 같은 고참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고참이죠. 그렇죠? 이 하늘 같은 고참이 말이야, 이 땡볕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 열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도 안 누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누르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야, 이거? 고참이 내가 누굽니까? 부처님과 동기동창이고, 알라신하고 동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저기 계셨던 그 공자, 이 제자백가하고 내가 동기동창인데, 이 하늘 같은 고참이 이렇게 땡볕에 앉아갖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그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을 안 날려? 그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그 시청자가 행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예의고 인지상정이다. 저는 막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는 벌입니다. 기는 벌. 이 기는 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는 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 말하면 기형아예요. 기형아입니다. 기형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형아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기형아가 왜 나옵니까? 사람 뭐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마약류나 하고 이러니까 그 공기도 안 좋고, 또 공기도 안 좋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자연 그대로에서 나오는 그런 그 토속적인 음식이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담배 피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다 똑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이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 사람들은 이제 저 윗동네에 이제 북한 놈들은 기형아가 나오게 되면 사과밭에 묻어버린대요. 그냥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사과밭에 그냥 묻어버린대요. 기형아가 나오면 뭐 팔이 하나 없거나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구덩이를 파갖고 낳자마자 바로 그 사과밭에 묻어버린다. 엄마도 부모도 그거를 묵인을 한대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선천적인 기형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기는 벌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10중 8구는 거의 뭐 10마리 중에 9마리 정도 8, 9마리는 진드기에 의한 피해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노제마병이나 부젖병에 의해서 이렇게 그 기는 벌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가 그 진드기 약을 좀 제대로 FM대로 딱딱 이렇게 그 정량에 맞춰서 이렇게 그 진드기 방제를 했다면은 그 기는 벌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지만 그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옆집 아저씨 아들이 결혼 때문에 내가 거기 예식장에 갔다 오느냐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해갖고 그 예식장에 혼주로 갔다 오느냐고, 진드기 방제를 못했어. 뭐 이런 일이야.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갔다 오느냐고 늦었어. 못했어.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갖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는 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진드기 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면 진드기 방제가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드기 방제의 FM 정석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이게 이제 다 제각각이 틀리니까 제가 제 방법을 말한다 그래도 이제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아무튼 진드기 양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는 벌은 나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아무튼 첫 번째는 진드기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노제마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제마균에 의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주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후미딜 같은 경우를 이제 진드기 이제 이게 나온다라고 쳤을 때, 이제 후미딜 같은 경우를 이제 25g을 이제 물 2리터에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소비 한 장에 한 2번 정도, 분무기를 하나, 2번, 이쪽에 하나, 2번, 요 정도로 이제 분무를 해주게 되면 아주 효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부젖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부젖병이 왜 걸리냐 도대체. 이 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부젖병이 걸렸는지 내벌이 아닌지 그거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걸 열고 나서, 뚜껑을 열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열죠. 열고 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주 벌 냄새가 나요. 이 벌의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벌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뭐 송장 썩는 냄새가 나, 한마디로. 응? 제가 송장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송장 썩은 내나 뭐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주 비릿한 냄새, 아주 그 쾌쾌한 냄새 같은 게 막 나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부젖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냄새 강도에 따라서 냄새 강도가 약하게 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뭐 습기,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벌들이 살짝 부젖병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강도가 좀 강하게 중간 정도 되면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고, 아주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 벌통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젖병도 또 이게 역병이야. 옮아. 다른 벌통으로 막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약하게 난다, 그 비릿비릿한 막 피 썩은 냄새 같은 거, 뭐 아무튼 뭐 그런 냄새 같은 게 나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주정 7, 물 3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아까 후미딜 그 뿌려주듯이 한 2번
두 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바닥에도 좀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뿌려주고, 뿌리기 전에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뿌려주고 한 두 번 정도 뿌려주면 이제 잠잠해지는 게, 초기 때는 그렇게만 해줘도 잠잠해져요. 잠잠해지는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동물약품에 가면 옥시마이신이라고 있어요. 옥시테트라마이신인가? 아무튼 옥시마이신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 사용을 하시고, 그 아주 이미 뭐 말기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밤에 소문을 닫고 이걸 들고 가서 그대로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는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적 관리가 있어요. 천적 관리. 이 천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그 천적이 많이 있죠. 뭐 개미도 될 수 있고, 거미도 될 수 있고, 사마귀, 그 다음에 뭐 그 사마귀 말고 두꺼비, 그 다음에 말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벌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벌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봉장에 온 게 한 7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돼요. 지금까지 2마리 잡았어요. 등검은 말벌 2마리 잡은 게 전부 다고, 말벌은 뭐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말벌은 뭐 별로 걱정이 없는데, 그 말벌에 대해서 제가 말벌을 이제 초창기에 그 봄에 여왕벌을 잡아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를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그거를 연구한 끝에 장수 말벌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고, 장수 말벌 여왕벌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고, 등검은 말벌 여왕벌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진짜 잡아야 돼. 잡아야지. 저는 올해 우리 양봉장에 장수 말벌이 단 한 마리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마리 오지 않았고, 제가 그 연구를 계속 한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그 등검은 말벌은 와요. 등검은 말벌은 오는데, 하루 종일 잡으면 한 5마리, 많이 잡을 땐 6마리, 못 잡을 때는 한 3마리 정도 잡아요. 오기는 옵니다. 올해 봄에 제가 잡은 게 그 기록에 의하면, 장부에 보면 장수 말벌을 무려 2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등검은 말벌을 130마리 가까이 잡고, 참말벌을 한 20마리 가까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이제 말벌을 잡았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 뭐 꿀벌한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애들이라 크게 뭐 상관은 없고, 아무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름에 말벌이 별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벌의 그 활동 범위가 사방 5km라고 합니다. 사방 5km이기 때문에 그 뭐 한 3km 부근만 잘 잡아줘도 그 오는 빈도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양봉장에 오는 말벌들은 거의 다 5km, 3km 밖에 있는 말벌들이지, 3km 안에 있는 말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제가 내년 봄에 잊어먹지 않으면 말벌 트랩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장소에다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놔야 되는지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를, 솔직한 얘기로 개를 키우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개를 키웠어요. 이 개가 두꺼비하고 그 깨구리하고 뭐 쥐 이런 것도 다 잡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두꺼비, 그 깨구리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잡았냐면 우리 집 개가 잡는데, 대박아 일로와, 대박아 일로와, 대박아 일로와.
이 자식이 주인이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일로와. 야야야야. 일로와. 아무튼 저 그 대박이가 그 이름이 대박인데 그 뭐죠, 개구리랑 두꺼비랑 쥐랑 이런 것들을 다 잡아버려요.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와? 주인이 부르는데. 대박아, 대박 일로 와. 아유, 아무튼 주인이 불러도 오지도 않네. 쳐다만 보고. 아무튼 그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개가 이제 뭐 삽살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삽살개, 우리 그 회원님이 주신 건데 삽살개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두꺼비하고 뭐 개구리하고 쥐 이런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봉장 주변은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줄 같은 경우도, 봉장 주변에 거미줄 같은 경우도 좀 싹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이 벌집 앞에서 한 손으로는 벌을 딱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한 마리를 또 먹고 있어요. 뭐 그러는 그 사마귀도 있을 정도로 사마귀들도 벌을 많이 잡아먹는다, 뭐 보이지 않게.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마귀 집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띄어가지고 좀 발로 밟아갖고 좀 죽여버리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지? 아유, 하도 많아갖고 배고프네, 배고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열. 이제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그렇게 되면 여기를 단열을 해줘야 돼요. 단열을 안 해주게 되면, 심지어는 그 심한 경우에는 안에 있는 봉충판이 익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벌통이 열사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직포 개포를 몇 겹 정도 덮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차광망 같은 거를 덮어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단열 관리를 해주는 것을 꼭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열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 봉판에서 열이 납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애까지 안고 있으면 더 덥죠. 애도 열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더 더우니까 애를 놔두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이게 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는 그냥 죽게 되겠죠. 젖을 못 먹으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이 안에서 썩어요. 썩게 되면 이제 부젖병이 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단열 관리는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의 건강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소비의 건강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이 촘촘히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판 같은 경우에도 좀 조밀하게 이렇게 중간에 뻥뻥뻥뻥 빵꾸 난 꼼보 봉판이라 그러거든요. 꼼보 봉판이 아니고 조밀하게 이렇게, 뭐 봉판이 이렇게 좀 작더라도 이제 조밀하게 구멍이 잘 안 뚫리고 조밀하게 나간 거, 그런 것이 이제 그 건강한 소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3일령, 4일령, 5일령들에게 젖이 듬뿍 들어 있어야 된다. 젖이 듬뿍 들어 있지 않으면 젖된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죠. 아무튼 젖이 없으면 젖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그 농약 피해를 좀 가급적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벌통이 여기 한 30통 쭈르르 있어요. 근데 한 2통 정도가 막 오버히트 쏠린 것처럼 한 삽씩 죽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특히 강군에서 그래요. 약군에서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강군에서 막 앞에 한 삽씩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강군에서 농약밭에 갔다 온 거예요. 요런 애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참깨나 이렇게 벼화분은 이미 지났죠. 참깨 화분이 조금 들어오고, 이제 참깨 화분도 거의 끝났어요. 사실 끝났고,
뭐 농약밭에 갈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알고나 계셔라, 요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벼화분이나 이제 농약성 농약화분, 그리고 뭐 사과꽃, 뭐 사과 이런 것 등 기타 등등 이제 농약을 많이 치는 식물에서 꽃이 필 때, 그때 이제 농약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꽃이 핀다거나 아니면은 그 배꽃, 아니면은 뭐 참깨, 그 벼, 이런 작물이 이제 꽃을 활짝 필 때 먹이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화분떡도 많이 넣어주시고 먹이도 든든하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조금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고, 그때 만약에 이제 먹이를 안 주게 되면 걔네들이 그 농약밭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산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산이죠. 산이라고 봤을 때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약 피해를 적게 입습니다. 이 산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다 놔둘수록 농약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만약에 산 꼭대기에다 놔두면 요 주변에 있는 먹이 위주로 먼저 활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없으면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 산 위에는 농약을 별로 안 치잖아요. 산에다 누가 농약 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농약 피해를 잘 안 당하는 반면에 이 평지에는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산 주위에 먹이가 없을 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약 피해는 덜 받는 반면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먹이를 잔뜩 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라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노화는 더 빨리 오고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농약 피해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농약 피해는 그나마 좀 덜 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가 이제 너무 썩은 소비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비를 얼만큼 써야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정답이 있진 않지만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쓰면은 바꿔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꿔줘야 된다. 3, 4년 지나면. 뭐 그게 이제 많이 오래 쓰게 되면 병균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많이 태어나고 많이 이제 저거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오래 쓴 먹이에요. 요거는 오래 쓴 겁니다. 오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좀 작년 거쯤 돼 보이네요.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소비를 보면 까만 게 있어요. 아주 까마잡잡 해가지고 까만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제 까마잡잡 해가지고 소방이 좀 작아져요. 얘네들이 이제 벌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거기 이물질이 자꾸 생깁니다. 얘네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물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소방 구멍이 처음엔 이만큼 됐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까맣다 라고 됐을 때는 이제 바꿔주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소비를 넣어줄 때 거기다 매직으로 써요. 몇 월 며칠 근데 소비를 이제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먹이 산란이 별로 이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이런 게 여기다가 육아를 별로 안 했을 시에는 또 오래 써도 돼요. 또 왜? 벌들이 별로 많이 안 태어났으니까 또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안으로 봐갖고 가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지금 이 시기에 짚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보 양봉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이 궁금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도 안 달고 만약에 뭐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고 이러면 이제 영상은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만 찍고, 뭐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고 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한 열흘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영상을 자주 찍고 안 찍고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제가 영상을 자주 찍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그 활동을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도 안 누르면 이제 그 영상을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찍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탓하면 안 돼. 자, 아무튼 뭐 벌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벌 키운 지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뭐 저보다 더 오래된 한 40년 50년 된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 얼마 안 된 사람이겠지만, 아무튼 벌을 키우면 키울수록 앞으로 20년을 더 키운다 하더라도 그때도 아마 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벌 키우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다. 키우면 키울수록 더 힘든 일이다. 더 어려워. 키우면 키울수록 어려워. 그게 벌입니다. 자, 저희 모임이 있어요. 저희 모임이 있는데 꿀친해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임에 이제 꿀친해라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꿀친해 모임 인원수가 뭐 비활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 장부에는 145분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한번 하면 몇십 분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대답도 잘해줘.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입합니다. 벌 몇 통, 경력 얼마, 지역 딱 요거만 쓰셔가지고 요 밑으로 전화번호로 보내시면은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벌통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입해드립니다. 자, 꿀벌은 내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